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투자한 소리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주간 매매일기에서 같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주간 매매일기로 얘기를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주간 매매일기 지금 방금 촬영했는데 이것도 엄청 좀 길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꼭 이 시기에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투자한 소리를 긴급하게 다시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썸네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카오 관련된 뉴스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뉴스에 많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근데 카카오가 너무 좋은 회사예요. 제가 9만 원 정도일 때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내가 많이 사용하고 내 앞에 와닿는 회사들이 왜 이렇게 인기가 없었나? 물론 저는 그때 잠깐 보유했다가 10만 원 좀 넘어갈 때 팔긴 했는데, 많은 비용 금액 한 주 들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오래된 얘기죠. 그 9만 원대 얘기니까. 그렇게 매매를 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네이버랑 시총 3위를 겨루고 있다. 그리고 뛰어넘을 거다. 앞으로 진짜 거의 네이버를 뛰어넘어서 더 많은 활동들을 할 거다. 물론 카카오라는 플랫폼 안에서 경제 활동이 무궁무진하게 일어나고 있고, 수입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쓰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거란 말이죠. 당연하죠, 그런 게. 근데 제가 너무 걱정스러운 게, 이게 전문 투자자분들이나 기업을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는 좀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판단해서 투자하는 시기들을 결정하고, 투자하는 금액들을 조정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뉴스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그때까지 참고 기다렸던 분들이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고점일 때가 대부분 많았어요. 대신 길게 보면 10년 투자할 거야, 20년 투자할 거야, 이렇게 투자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고점에 잡았어도 추가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지금 이 시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10년, 20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말은 10년, 20년이라고 하는데, 조금만 자기가 투자했던 금액보다 떨어지고 나면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돈을 많이 투자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확신이 있다면 카카오는 망하진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투자 금액 50% 이렇게 때려 박아놓고도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특히 뉴스에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근데 제가 되게 웃긴 뉴스를 본 게 뭐냐면, 보시면 성장주 황제들의 귀환, 카카오 네이버 목표 주가 상향. 카카오랑 네이버 그 성장 관련된 주, 앞으로 이게 지금 보면, 근데 네이버가 지금 퍼가 65배인가 그래요. 그 네이버는 퍼가 얼마야? 카카오는 퍼가 436이에요. 그러니까 퍼가 높다는 건 그만큼,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퍼가 1이라는 건 1년 동안 번 수익으로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랑 똑같다, 이런 거죠. 그럼 퍼가 65라는 거는 65년 동안 수입을 낸 거가 시가총액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퍼가 높다는 거는 실제 시가총액보다는 수입이 적다는 거죠. 자, 수입이 적다는 거는 지금은 적지만 앞으로는 그거를 다 상회할 만큼 돈을 벌 거야 라는 그 가능성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정말 성장의 그런 성장을 보고서 투자를 하신 거예요. 정말 멀리까지 보신 거죠,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런 성장들이 점점 눈에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그 회사를 바라봤을 때는 내년까지 얼만큼 성장했을까를 반영해서 매매를 하는데, 이게 퍼가 400배가 넘어간다는 거는 400년이 넘는다는 거거든요. 카카오가 지금과 같은 매출과 이익으로 400년 동안 벌어야 이 카카오의 시종을 따라갈 수 있는데, 물론 그 사이에 카카오가 그만큼 돈을 벌어주면 더 많은 그런 퍼를 받겠죠. 근데 지금 솔직히 테슬라가 한 600 정도 되거든요, 퍼가. 이제 많이 떨어져서 옛날에 900이었는데 600까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카카오가 450이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반영하지 않았나.
근데 이 시점에서 이런 뉴스들, 카카오 이거 성장주의 뭐 성장주의 귀환, 막 황제들의 귀환, 예? 목표 주가 상한, 이게 말이 돼?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잘 이제까지 참았던 분들, 카카오 조금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을 꼬시는 게 아닌가. 근데 더 웃긴 거는 밑에 보면 연준은 그 긴축을 바라보고 있다. 예. 지금 FOMC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가 있다. 그리고 테이퍼링, 그 자산을 뿌리던 것을 축소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그 밑에는 보잖아요. 미국발 긴축 발작 오더라도 버틸 종목은 결국은 실적주다. 이게 이 밑에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성장주가 안 된다. 결국은 실적주다. 시가총액에 맞게 수익을 내는 종목이, 기업이 성장할 거고 주가가 더 주목을 받을 거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근데 성장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뉴스가 지금 1, 2, 3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목표 결국은 실적이 맞다. 이건데 그럼 카카오가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을 반영해서 만약에 펄을 60배 정도로 맞출 거면 매출이 한 5배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6, 5, 30, 6에 3, 6, 7에 42, 6, 7, 7배. 7배의 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건데 지금보다 7배가 더 와야 네이버랑 거의 비등하다. 시가총액이 비슷하고 시가총액 3위를 넘나든다는 얘기는 그 기업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네이버하고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 기업의 실적은 네이버가 월등히 높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1등을 따라가는 2등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럼 사람들은 이걸 1등은 지키는 것보다 2등이 따라가는 게 더 성장할 거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투자하시는 건 맞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노하우가 생기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투자한다는 건 오케이. 근데 지금 이렇게 뉴스에서 목표 주가 상향한다 나오고 카카오가 네이버를 쫓았다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를 매매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과연 이렇게 전문적인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해서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것이냐. 바로 밑에 결국은 실적주라는 뉴스가 나와 있는 것도 눈에 같이 보시고 판단하셔라. 이런 마음에 제가 정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다.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까지 참았던 분들, 지금까지 이제 지금 코스피가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지? 그럴 때 요즘에 카카오가 뉴스에 나오고 있고 성장을 한다고 그러고 있고 네이버를 쫓아갈 수 있대. 그래, 나도 카카오 쓰고 있지. 그럼 카카오 망하진 않을 거니까 무조건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밑에 있는 결국은 실적주다라는 뉴스도 같이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카카오가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회사냐?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나 다 카카오를 안 쓰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없을 정도니까. 그렇게 카카오가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많은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활용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발전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은행도 하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톡 당연하죠. 그 다음에 웹툰도 하고 있고, 쇼핑도 하고 있고, 투자도 하고 있어서 금융, 이런 펀드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P2P 대출 연계해 주는 거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대리운전 하는 것도 하고 있고, 카카오 택시도 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알고 있는 거지만 내가 모르고 있는 것도 엄청 많이 할 거란 말이죠. 엄청 문어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이버도 물론 똑같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건 네이버가 훨씬 더 많이 벌고 있다는 거죠. 예. 사람들이 앞으로 카카오가 더 많이 벌 거라는 가능성이 지금 퍼가 450배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렇다고 카카오를 투자를 할 수가 없냐? 그런 건 아니죠. 카카오 포함, 네이버도 포함, 저희에겐 ETF라는 게 있습니다. 펀드를 들으셔도 되는데, 저는 솔직히 펀드보다는 약간 ETF를 더 위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사고 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는 ETF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ETF를 매매하시는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훨씬 좋다. 자, 근데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그런 도구로서 그런 포털이라는 것들이 새로 생겨난 거잖아요. 원래는 인터넷이 발전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다 되지만 우리가 카카오톡이랑 네이버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카카오톡으로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요즘에는 일도 하고 있고 사진도 공유하고 있고 동영상도 공유하고 있고 이게 뭐죠? 다 의사소통이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의사소통이거든요. 의사소통, 인간이 뭐 한자로 그리게 되면 뭐 사람 둘이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라고 뭐 하는데, 그렇게 인간이 인간과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문자에 말을 하게 되었고, 인간이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걸 기록으로 남겨서 그게 나와 현재,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체로서 문자가 되었죠. 그런 문자가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고, 그런 과학의 발전이 통신의 발전을 이루었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뭐 전화, 인터넷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됐죠. 근데 전화하고 인터넷은 하드웨어라고 하면 그런 그 하드웨어 안에서 좀 더 손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뭐 대규모로 여러 사람들이 카톡에 한 방에 들어와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발전이 돼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리고 카카오톡도, 뭐 네이버는 라인, 이런 것들이 이런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한 것들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인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들만 또 모아놓은 ETF가 또 있단 말이죠. 예, 그런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게 차라리 개인 투자자로서 그런 시장 상황을 내다보고 있고, 좀 그런 투자에 대한 경험과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투자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ETF에 투자를 하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거기서 어느 정도 저평가 받았다라는 기업들이 보이면 그런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좀 더 추가적인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 그게 좀 더 안전하고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저도 그런 관련된 ETF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근데 그런 걸 투자했다고 해서 뭐 다 사라는 건 또 사라는 것도 맞긴 한데, 이게 뭐 저의 수익에 받는 영향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서 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추천은 못 하겠지만, 뭐 하여튼 ETF에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있다 그럼 제가 안 되겠네요. 그런 혹시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ETF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요. 네,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고, 좀 마음 편하게 또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투자한 소리를 또 영상을 또 찍었습니다. 조금 더 제가 근데 또 이러다가 또 카카오가 더 올라가 버리면 또 난리 나겠죠. 근데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개인이 하기는 좀 어렵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내서 투자하는 소리에 대한 이런 실시적인 그런 뉴스에 관련된 얘기도 조금 많이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그 사이에서 이제 쪼개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